황교안 대표 아드님이 요즘 정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채용 비리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황교안 아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용 비리라는 이 자체는 뭡니까? 정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도 안 되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힘으로 취업을 청탁해가 시킨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돈 없고 실력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개념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사회 악이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 아들 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취업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5군데를 다 합격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KT입니다. KT가 황교안 아드님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황교안 아들이 KT를 선택했는 겁니다. 실제 연세대 법대 정도를 졸업할 정도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요즘 좀 잘 나간다는 그런 거로 의뢰 가지고 이런 좌파 언론들이 택도 아니게 취업 청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신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말 구설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에다가 귀걸이를 달고 찍은 사진을 제출을 하고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단정한 사진을 내야지 어떻게 귀걸이 달린 사진을 내고 그 다음에 자필 사인도 틀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같은 컨셉의 그런 뭡니까 교류가 있는 문재인, 이재용 그런 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부인이 구속될 처지에 몰리니까 내 부인을 잡아 넣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청탁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부인은 구속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참 언론이 참 교묘한 거는요. KT의 그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 딸도 이제 그 연루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 의혹으로 연루가 돼가 있는데 이분 건하고 황교안 대표 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김성태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인사 담당관들이 기소가 되고 뭐 이것은 서로 다툼의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근데 황교안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일 때 취업을 했는 것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야인으로 있을 때 변호사 시절에 자기가 여러 군데 입사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입사 시험을 넣어가지고 5군데나 합격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KT예요.
당연히 법대를 나왔으니까 법무실에 근무하는 거죠. 자기 전공이 법이니까.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은 자기 아버지 법무부 장관이니까 KT 법무실에 근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신문에서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하면은 그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을 생각해야죠. 아무리 예?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까지 이용을 하면 안 되지요. 그 아드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의 기자분은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종찬 기자님이라고, 이분은 조선일보, 주간조선 사회부 기자를 역임하시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주야를 가리지 않고 취재하고 또 글로 쓰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사심이 없고 양심적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저렇게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저렇게 허위 날조 보도를 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 월급 안 준다 그러면은 보도를 안 할걸요, 아마. 허위 보도를 하면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월급 주는 데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재판에 다 참석을 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017년 3월 17일 날 헌법재판관 8명이 고발이 됩니다.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으로 이것도 우종찬 기자님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6일 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때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달라고 자기가 자필로 제출을 했는데도 이분이 허가를 해가지고 재판장 내부를 카메라 4대 그리고 98분 분량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김채윤 판사가 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부분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우종찬 기자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들이 이 양이 많고 너무 방대하니까 이 우종찬 기자님이 그 직권 파기 의견서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2년 넘게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담당 재판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분이 그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많은 분량을 대법원에다가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대법관님들 좀 판결하는데 빨리빨리 찾아가 판결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정말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기자로 계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또 거짓과 진실이라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한번 보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분한테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구독 버튼이라도 한번 눌러주면 그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마 이분이 마음의 성원이라도 힘을 좀 얻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정말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기자분들이 대한민국에 10분만 계셔도 아마 판사들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